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가 내일 제출될 예정입니다. 이 요청서 접수가 되면 국회는 그때부터 인사청문회 열어야죠. 야당은 문창극 후보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. 여당은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지 않느냐,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이미 지난 금요일에 양당의 이런 입장은 우리가 인터뷰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참에 아예 국무총리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옵니다.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, 당권의 도전장도 내미셨어요. 김태호 의원 연결을 해보죠.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김태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사실 문 후보자를 어떻게 할 건가, 여당의 공식 입장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개인 의원들 입장에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? 총리 자격 기준은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또 그렇지만 또 완벽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종교적으로 그런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총리 후보자의 자격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된 건 사실이다. 그렇지만 지금 또 문 후보자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고 또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냐,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, 결격 사유가 되지만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반성한다라고 보세요? 그런 부분들, 어차피 총리 후보자의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참 힘들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물론 완벽한 사람을 찾자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문제된 발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일본에 대한 부분, 위안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명백한 부분이어서 오히려 재산이나 병역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결격 사유 아니냐, 이런 주장들 나오는데요. 예, 국가의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지 또 국가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, 또 면밀하게 따져야 됩니다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또 종교인의 어떤 자세로서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. 아니, 그 하나님의 뜻 발언 말고 지금 위안부 발언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? 예,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걸 끝까지 문제 삼아서 또 여러 가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국정 운영에 또 나름대로 고려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 말씀은 이미 안대희 후보자가 한번 낙마한 후에 두 번째 후보자라는 이런 점, 여기서 또 낙마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겠지 않겠는가?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?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. 대통령이 또 국가 간이라든지 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,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난감한 상황, 국정 운영의 난관,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. 그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, 그런데 앞에 한 명 낙마하고 두 번째 후보자가 아니라 심지어는 앞에 9명 낙마하고 10번째 후보자일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? 당연하죠. 문제가 있으면 그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소명을 통해서 국민한테 정확하게 알려질 것이고 국민에게 또 판단의 기회도 좀 줘야 된다,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청문회는 열어야 하고 기회는 주자. 하지만 이제 김태호 의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번엔 그래도 국정 운영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, 이쪽으로 보시는 거예요. 물론 소리는 아마 태산이 떠나갈 때 시끄러울 겁니다. 또 그렇지만 또 저는 이런 기회에 또 야당도 좀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어른스럽게 좀 대응하는 방법도 좋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, 사실은. 근데 지금 청취자들 문자 8748님 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십니다만 정말 국정 운영 잘 되길 바라고 이번 사람 두 번째 후보자가 통과되길 국민들 누구나 바랬다.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분을 데리고 왔을까?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분을 지명했을까?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요.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30대 시각이 다를 수 있고 40대, 50대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30대 이야기한 세월이 지나서 그 시각만 딱 꼬집어서 잘못했다. 그렇게 해간다면 조금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사람의 전체 그 과정을 보면서
또 발전된 모습의 그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 금요일 날 저희가 뭐 여야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좀 듣는 걸로 하고요.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에는 이제 통과시켜주자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총리제를 없애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고려해보자라는 좀 색다른 주장을 하셨어요. 이건 무슨 말씀이실까요? 저도 3년 전에 정말 39년 만에 40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사람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저도 준비가 덜 됐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도 되었습니다. 예, 예.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예. 이런 형태의 그 청문회가 신상 특이식 이런 청문회가 설사 그 후보자가 통과되더라도 예. 이미 누더기가 돼 있어 누더기. 아하. 누더기 총리고 바보 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. 일을 하려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예.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청문회 제도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. 예. 그래서 정부통령제로 가는 게 맞다. 오히려 국민들이 예. 대통령 뽑을 때 예. 총리 사실상의 부대통령이 총리 책임 총리로서 자격을 갖는 거죠. 그래서 총리가 그렇게 국민이 선택하면은 예. 대통령의 눈치도 그렇게 보지 않고 견제도 하면서 정말 국민만 바라보면서 예. 임기 보장되면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아하. 그래서 좀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미국식으로 가자는 거군. 러닝메이트로 부통령까지 같이 묶어서 선거할 때 하면 어떻겠느냐. 그렇죠. 그러면 이렇게 국무총리 사람 뽑느냐고 뭐 없는 데서 뽑느냐고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인사청문회 통과 국민들도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뽑은 부통령이니까 더 신뢰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습니다. 입장. 그래서 화합형으로 예. 뭐 그 세대를 아우를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아우를 수도 있고 또 남녀 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남북의 문제 통일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예. 제도가 그런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끔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잘 안 됐어요. 이제 좀 정신 차려야죠. 혹시 지금 당대표 도전하셨는데 만약 당대표가 되면 이 부통령제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? 저는 이미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예. 이런 시스템이 변화가 되어야 절대 권력의 대통령의 권력도 분산할 수 있고 또 진영 논리의 이 고장난 정치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동감을 하십니까? 여론은 어떤가요? 결국에 지금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? 정치가 오염돼 있고 고장이 나 있고 낡고 부패해 있는데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예. 말이 아니라 예. 이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부터 예. 개혁하는 게 진짜 혁신이죠. 예, 알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. 총리제를 아예 폐지하고 대통령 뽑을 때 러닝메이트로 부통령까지 같이 뽑는 이런 제도로 바꿔보자라는 의견, 주장 오늘 들었습니다. 김태호 의원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었습니다.